우리 연애할 때는 사랑해 이 한마디면은 하루가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상담하면서 부부들한테 물어봤더니 서로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부란 매일같이 무거운 생활을 버티고 함께 가는 동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랑해 같은 감정의 말보다는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는 그런 말이 훨씬 더 필요하고 마음에 와닿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연애 때랑은 다른 거죠. 결혼하고 나면은 매일매일이 실전인 거죠. 밥을 같이 먹고 아이를 같이 키우고 집안일을 같이 하고 돈도 함께 벌면서 매일매일의 생활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는 게 부부관계죠. 그런 많은 생활들을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하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연애 때는 사랑해 라는 말이 필요했다면 결혼 후에 가장 필요한 말은 너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부부들이 그걸 놓치고 살아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서로가 고생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더 고생한다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런 말을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마음속 안에는 서로 필요한 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댓글에 많이 달린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부부는 말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이런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가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 뭔지를 캐치하지 못하니까 이 대화라는 게 엇나가고 삐그덕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알아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대화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의 언어죠. 근데 고마워라는 말은 인정의 언어예요. 그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감정의 표현이라면, 고마워, 수고했어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나는 네가 오늘 뭘 했는지 알고 있고 네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거를 단 한 단어로, 솔직히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상대방에게 많은 거를 전달하게 돼요. 한번 아내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오늘 집안일하고 아이 보고 청소하고 직장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녹초가 돼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소파에 그냥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고생하고 힘든 날이라고 하면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쉬는 남편을 보면 속상하고 밉겠죠. 그게 정말로 남편이 미워서라기보다 내가 고생한 거를 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 감정이 먼저 쌓이다 보니까 또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거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남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회사 가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거나 하나도 알아주지는 않고 또 싸움을 걸거나 뭐 이런 분위기라면 속상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의 고생한 거를 알아주는 단어 하나를 딱 쓰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바로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 어색해서 잘 못하겠어요, 또는 남편이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고마워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하면은 바로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영혼 없이 말하는 거를 바로 알아채겠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 고마워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오늘 뭘 했는지를 알고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건성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마워라는 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장 보고 고생했네,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풀리겠죠. 그렇게 말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훨씬 더 힘든데 왜 내가 고마워라고 말해야 돼요? 솔직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내가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노력마저도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억울함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부 중에 한 명도 바뀌지 않으면 부부 생활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둘 중에 누구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지 변화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고마워라는 말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면 진짜로 고마운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맙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부터 녹아들게 돼요. 그 이후로는 어떤 말에다 고마움을 실어볼까
어떤 말에다가 고마움을 전달해 볼까? 이런 시각이 조금씩 바뀐다면 상대방도 금방 그 말을 알아차리고 따라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고마워라는 말은 나 자신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비밀 병기 같은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고생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진짜로 고마워요.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신비의 단어예요. 아마 직접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밥을 먹고 나서는 정말 맛있네. 차려줘서 고마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 집안일을 하고 난 아내에게 와, 오늘 이 많은 걸 다 했어. 수고 많았네. 이 많은 걸 말로 하기 어려우면 카톡으로 하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닭살 돋을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닭살은 돋을 수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실천이 너무 어렵거나 하기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고마워라는 단어 하나가 부부 사이에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작은 것들을 바꾸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일단 실천을 해야 돼요. 한번 눈 딱 감고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솔직히 변화 안 일어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살아온 기간이 훨씬 더 길어서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반복이죠.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가 생겨요.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 고마워, 수고했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작게 스쳐 지나가듯이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오늘 이런 결혼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